안녕하세요. 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4월 3주 주식시장 상황, 자산 투자 결과, 생각의 전환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감과 AI 및 양자 컴퓨팅 기업의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지수 마감 현황을 살펴보면 S&P 500은 7,126으로, 나스닥은 24,468로, 다우는 49,447로 마감하였습니다. 시장 주요 이슈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연장 논의가 파키스탄의 중재로 긍정적으로 진행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둘째로 AI 및 기술주 주도 장세였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프로세서 설계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으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반도체 섹터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셋째로 양자 컴퓨팅 급등이 있었습니다.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며 아이온큐, D-Wave 퀀텀 등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주간 내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장중 배럴당 $100를 웃도는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있어 시장은 연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전해야 할 포인트는 2차 휴전 회담입니다. 주말 파키스탄 아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회담 결과가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입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주가 상승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4월 2주차 대비 4월 3주차에 저의 전체 계좌는 1억 6천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면 전주 대비 환율은 마이너스 1.2%, 속슬은 플러스 23.9%, 테슬라는 플러스 14.8%, 아이레는 플러스 22.3%, QLD는 플러스 12.5%,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14%,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플러스 6.6%, 아이온큐는 플러스 59.8% 상승 하락하였습니다. 위 종목 중 아이온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약 60% 급등하며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른 종목들이 오를 때 지지부진했던 테슬라가 자율주행 프로세서 설계 완료 소식으로 부활했습니다. 휴전 및 종정을 앞두면 시장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추측을 했지만 실제로 휴전 합의를 하기 시작하니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하여 놀랐습니다. 그 결과 어느새 공포 탐욕 지수는 68인 탐욕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1, 2주 전에 공포 구간이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SNS 사용이 많아져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다 보니 예전보다 급등, 급락의 속도가 훨씬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매수를 한 종목은 없었고 속스를 분할 매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세웠던 매도 기준인 실적이 예상치와 비슷하거나 낮게 나올 때 매도한다에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격히 상승하여 공포 탐욕 지수가 탐욕 구간에 도달하기도 했고 조정을 받을 때 매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 같아 소량 매도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 공포 탐욕 지수가 극한 탐욕 구간인 75 이상이 된다면 추가로 분할 매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M7과 나스닥 종목들이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한 대로 나스닥이 조정받을 때 QLD를 분할 매수할 생각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을 투자하며 횡보 구간에 힘들어했는데 앞으로 연준과 미국 정부가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다시 미국 주식이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 2주간 주식 계좌의 잔고가 크게 늘었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차와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사더라도 크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아직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주, 2주, 1개월, 1년이 흘러 제가 투자한 결과가 제 목표에 가까워지길 바라봅니다. 최근에 회사 동료가 본인의 월급, 성과급보다 더 큰 금액을 주말간 소비하고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왜 돈을 아끼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많이 쓰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모건 아우절의 돈의 방정식 책에서 아래의 내용을 읽고 제 스스로 반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아래의 글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돈을 써야 가치 있는 지출인지를 논의한다는 것은 삶의 경험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이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지 이야기하려면 먼저 당신과 삶의 경로가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것도 다르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특정한 지출 방식을 선호한다고 남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내가 어떤 일을 무가치하게 여긴다고 해서 남들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당신에게는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소비가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내게는 꼭 필요한 지출이 당신 눈에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빌리 마커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만 뭔가를 합리화할 뿐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남들이 특이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돈을 지출하는 행위를 과학이 아니라 예술로 봐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소비인지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정답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각양각색이고 돈을 쓰는 취향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 뿐이다. 위 내용을 읽고 저는 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가치관 기준으로 남을 판단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반성하였습니다. 투자를 하고 재테크에 관련된 독서를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